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시장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들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렇게 흘러내리다가 이제 이틀 정도 상승하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죠. 지금 코로나 반등 때와 유사한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낙관론을 펼치다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현황을 보겠습니다. 최근 미증시 큰 상승 이후에 소폭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S&P랑 나스닥이 하락 중입니다. 약보합도 아니고 하락 중이에요. 그냥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정도 하락이면 딱히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추가 제재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상승 중이에요. 원유 가격이 잡혀야 됩니다. 원유 가격이 잡혀야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겁니다. G7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죠. 거기서 러시아에 대한 생크션, 추가 제재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자, 국내입니다. 길목 기다린 외국인이 이겼다. 망할 것 같던 증시 왜 오르나 라고 하는데요. 자, 비관론이 쏟아지는 증시, 이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좀 뭐 동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럴싸한 얘기구나 싶었어요. 자, 분기말 주요 투자기관 포트폴리오 담당자들이 상품 비율을 맞추는 리밸런싱 작업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관들이 최근에 주식 가격이 급락해서 비중이 줄었잖아요. 포트폴리오가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 주식도 있을 겁니다. 부동산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주식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주식의 비중이 줄어들겠죠. 주식의 비중이 줄어들고 나머지 비중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더 사야 된다. 비중을 맞춰야 되니까요. 나는 주식 투자에 20% 하겠어라고 했는데 타이에 의해서 20%가 15%로 줄어든 거잖아요. 5% 정도 떨어지면. 그래서 이걸 20%로 맞추기 위해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그 로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기관이 먼저 살 거 알고 자기들이 사들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은 거죠. 환율이 12원 가량 급락했다. 6거래일 만에 1280원대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달러 강세에 베팅했던 그런 롱에 베팅했던 애들이 청산을 해서 떨어지는 거다. 즉 기술적인 움직임이다라는 거죠. 코스피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의견이 똑같죠. 왜냐하면 저희가 2400 초반대가 일단은 지지선을 형성할 거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형성을 했었는데 곧바로 떨어져 버렸죠. 근데 제가 2400대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분명히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움직임이 있다. 급반등을 할 거다. 이렇게 급반등을 해서 지지선까지 오는 거죠. 자, 현재 인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치 전략을 실행하고 있고요. 자, 급락세가 멈추고 단기 바닥이 형성될 거다라는 것까지는 맞췄죠. 신용 규모와 지지선 트래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재는 없는데 왜 떨어지나? 4% 급락 이유는 에서 말씀드렸던 것 두 가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환율이 약세다. 악성 신용 반대 매매가 발생한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다시 보면 지금 반등이 왜 일어났을까요? 자, 현재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을 굉장히 정확히 진단하고 계신 겁니다. 보고 계신 현재 여러분들 말씀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었었는데 지금 급락했죠. 아까 기술적인 뭐 움직임이건 뭐건 다 떠나서 결과적으로 1,300원 밑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기술적 분석으로 떨어진 거라고 하면 외국인이 원화를 바꿔서 주식을 샀을 확률은 낮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기술적 움직임으로 선물의 움직임이다. 또는 외국인들이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샀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건데 어찌되었건 원화는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신용 반대 매매가 이번에 급락이 크게 발생했을 때 그 급락의 이유는 이 신용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신용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아요. 6월 24일의 하락은 신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대로 계속 반등할까라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 당시예요. 이때가 코로나 당시. 자, 쭉 하락하다가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하죠. 요 타이밍입니다. 비슷해 보이죠. 무언가 비슷해 보이죠. 무언가 비슷해 보입니다. 거래량도 줄어든 다음에 평이하다가 이제 거래량이 점점 올라가는 흐름이죠. 거래량이 쭉 줄고 평이하다가 거래량이 올라가는 흐름. 이때랑 비슷한 흐름이 펼쳐졌습니다. 외국인 기관 등등 투자 주체들이 여러분들에게 조커 카드를 내민 거예요. 자, 다음 흐름은 어떻게 갈까? 이제 바카라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상승일까 하락일까? 약간 요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요렇게 하락이 멈추고 약간 급등세가 펼쳐진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법은
발생하기 좀 애매합니다. 왜냐? 그렇게 따지면 이때 3,000원에서 떨어졌을 때 이때도 똑같았죠. 예. 반등, 급등 이렇게 흘러갔으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점점 이렇게 횡보하다가 떨어져 버렸죠. 여기서도 점점 가다 떨어질 수도 있고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이지선다가 발생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단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다 발생했잖아요. 코로나 때는 급등했었고 이전에 3,000선 붕괴되고 떨어졌을 때는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했고 자 급락세는 멈췄죠. 이게 속임수일지 아닐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락할 이유도 뚜렷하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승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상승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로지 상승할 만한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라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한다라고 하면 결국 기술적 반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기억에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랑 이전에 3,000대랑. 근데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 쌍바닥 없이 그냥 가버렸죠. 다시 볼까요? 예. 쌍바닥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되게 난감한 거죠. 근데 이때 3,000 떨어졌을 때는 쌍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기술적으로 낚은 거죠. 역시 기술적 분석상으로 외국인 기관이 낚는 건 정말 천재입니다. 자, 반짝 반등하는 한 증시가 지금 산다면 장기적으로 손해보다 이익일 확률이 높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per 9배 이하에서 주식을 사면 1년 수익률이 플러스일 확률이 높고 per 9배 이하에서 주식을 산 뒤 3년 뒤에 수익을 낼 확률은 87.4%에 달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건 통계니까요. 뭐 거짓말이 아니겠죠. per라고 하면 내가 지금 주식 사면 구면은 9년 뒤에 본전을 챙긴다는 겁니다. 자, 코스닥이 전 세계 하락률 1위 불명예다. 이재명 국회의원이 공매도 금지를 제안했답니다. 저 이거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컨틴전시 플랜 중에 하나입니다. 공매도 금지. 그 다음에 기관에게 혜택 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증시 그 기금을 만들어서 좀 바치는 거. 이런 컨틴전시 플랜이 있는데요. 그 중에 공매도 금지를 제안하고 있네요. 근데 이거는 저는 지금은 공매도 금지를 할 확률은 낮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공매도 금지를 한다고 해서 약간 달라질 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를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힘들어지겠죠. 지금 현재 불발이 됐습니다. 불발이 돼서 3년 뒤에 다시 시도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불발됐으니까 에라이 공매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겠죠. 보시면 MSCI가 사실 뭐 선진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도 저는 없습니다. 선진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위험 자산으로 평가받는 건 조금 해소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가 흔들리면 결국 위험 자산에 대한 선청산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증시가 위험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청산 대상이겠죠. 근데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그런 기계적인 매도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봤을 때 뭐 블라블라가 있는데 MSCI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기업 대상 제한적 공매도 때문에 약간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어렵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하락했다고 해서 공매도를 금지시킨다? 이거는 너무 약간 글로벌 시류를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공매도 금지를 하면 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저도 사실 단기적인 상승을 위해서 공매도 금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 금지는 유효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무차익 공매도라든가 그런 개인 투자자가 피해 볼 만한 정책들을 손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도 공매도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뭐 CFD 계좌도 생기고 그랬죠. 개인 공매도도 허용하고 있고 현재는 좀 개인 투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매도는. 그래서 우리는 공매도에 대한 장고나 기술적인 흐름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외 소식입니다. 시젠이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또 시젠 현재 들어가 있죠.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개발 완료로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지나가다가 길에 줄을 서려면 줄이 생성되려면 줄이 만들어지려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 명이 서 있다고 해서 거기가 줄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 뒤에 한 명이 서고 그 뒤에 또 한 명이 서면 거긴 줄이 됩니다. 쭉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겠죠. 그거랑 똑같아요. 시젠이 코로나 진단키트로 진단키트로 얘들이 수익을 낼 수 있네 라를 보여줬는데 다들 의문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라고 해서 이게 또 수익으로 발생하면 CJ는 진단 키트로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쭉 예전처럼 반등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악성 매물도 많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앞타머 사이언스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HTS가 고장났어요. 매매 마크가 안 찍혀서 MTS에서 찍어 왔는데요. 보시면 지금 얘가 상장한 지도 그래 오래 안 됐습니다. 이때 아주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쭉 떨어진 다음에 지금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흐름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흐름이라 들어가기 시작했었어요.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서 스캘핑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 있다가 하락 에이시 하다가 좋아했다가 바로 이렇게 내리꽂아가지고 여기 추가 매수를 했죠. 그리고 기다린 겁니다. 이건 제가 알던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생각하지 못한 흐름이었어요. 사실. 하지만 요 방향성은 조금 예측이 됐기 때문에 들어갔던 겁니다. 지금 증시가 하락하고 있을 때 사실 좀 베팅을 할 만한 종목이 필요했어요. 베팅을 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겠죠.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때 흐름 봤을 때 이렇게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촉수 언급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그냥 리스크를 좀 해지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기도 늦었어요.